야, 최상무 끝까지 저 고집 부리는 거 보십시오, 저기. 네. 야. 오늘도 예상은 했었죠.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제 비공식 간담회에서는 이제 마은혁 임명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임명은 하되 시기는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쪽에 예, 국무위원들 전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 임명하겠다는 그러니까 임명 안 한다 그러면 또 직무유기로 또 걸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네. 이 임명은 네. 내가 할게 하긴 할게. 근데 오늘 말고 네. 이거잖아요. 오늘 말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제 그 미루는 속셈은 어쨌든 윤석열 그 헌재 선고에 가능한 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은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탄핵에 찬성할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헌재 선고 이후로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려는 그런 속셈으로 보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이슈를 미루는 이유를 한덕수랑 왜 연결을 합니까? 한덕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 그래서 한덕수는 뭐 이번 주에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탄핵이 기각이 되면 한덕수는 이제 복귀하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한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맡기자. 요런 이제 뭐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데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예, 뭐 한덕수가 임명한다면 지금 최대행이 못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한덕수 뭐 국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이 국론 분열을 이제 조기에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네. 윤석열 선고 전에 뭐 한덕수 선고가 이루어져 봐야 계속 그 탄핵 찬반 양론으로 나눠가지고 불필요한 이제 국론 분열 양상만 길게 갈 뿐이거든요. 네. 먼저 제가 보기에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헌재는 모든 역량을 윤석열 탄핵 선고에서 다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선고가 나온 이후에 아마 한덕수의 탄핵 심판의 결과도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언론에서 계속 무슨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헌재 선고의 뭐 일정이나 결과가 달라질 것처럼 사실은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거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은 일단 뭐 합류 여부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지금 보면 그냥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고요. 네. 선고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도 아마 본인이 그냥 스스로 기피하면서 신속한 재판에 좀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 보수 여권의 이제 그 한 인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헌재 이 선고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윤석열 지지자였죠. 지지자죠. 네. 윤석열 지지자인데. 지금도 지지자고. 네. 근데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거 탄핵 기각은 좀 어렵다. 그래서 대충 마음을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그쪽은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거에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고 아마 조금 더 그래도 객관적으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납득을 하던가요? 납득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내 의견을 한쪽으로 물어봐서 저는 탄핵 기각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그 탄핵 당시에 의견이 4대4로 갈리지 않았냐. 그렇죠. 이진숙 탄핵에 찬성했던 4명은 당연히 윤석열 탄핵에도 찬성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거기서 동의해요. 그렇겠죠.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4명 중에 이제 김영도 재판관은 이번에 그 헌재 그 심리 과정에서
봤지만은 거기는 스스로도 뭐 중도 성향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죠라고 네.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일단 5명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윤석열 이쪽에서 그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김영두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5대 3으로 5대 3으로 기각되는 걸 가장 기대하지 그게 최선의 결과 아니겠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얘기해요. 5대 3으로 기각. 지금 제일 기대하는 게 그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5에 그쳐가지고 네. 결국 그 의결 정족수인 이제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탄핵이 기각되는. 이제 이걸 이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해. 맞아요. 5대 3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헌재 평의 결과 5대 3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무조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 다음에 선고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네요, 그것도. 네. 마은혁 재판관이 와야 5대 3 구조에서 만약에 6대 3이 될 수 있는데 그냥 8명에서 5대 3 한다고 한다면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 5명이.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한 명 더 제가 채워서 그 의견을 들어보고 합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수긍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헌재가 며칠 날 선고하겠다라고 먼저 선고 일정을 지정을 하면 그거는 100% 탄핵 인용이다. 파면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탄핵 기각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그분이 이제 사실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고요.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씀이 만약에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다 예상은 하지만 2개로 보면 돼요. 자, 다음 주 중에 헌재가 선고 일정을 며칠자로 지정을 하느냐. 그 선고 일자를 지정하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느냐. 이 2개만 보면 돼요. 선고일 지정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100% 그거는 파면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그분이 저도 아는 그분인가요? 그럴 거예요. 우리도 아는 분들. 권 기자도 알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윤석열 지지자들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부분이 현재 변수로 안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요인인 거예요. 마은혁을 임명을 해야 되겠다고 막 나오면은 헌재에서 그러면 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위험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마은혁이 별로 변수가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역으로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의 이런 그 마은혁 그 임명 그 최대한 늦추기 있잖아요. 이거 별로. 요게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얻었다는 이런 아주 제가 넘어가는 그런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상목도 마은혁이 사실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알지만 윤석열에게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해서 6인 체제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본인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그때 찍혔는데 마은혁까지 임명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이 알고 있는 최상목에 대한 모든 걸 다 불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네? 그 접힌 종이 그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계엄 쪽지 문건 너 봤잖아. 내가 언제 접어줬었어. 그냥 줬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최상목이 결국은 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의 이제 그 영린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은 마지막 마지노선 아닐까 싶어요. 자기 살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지웅 기자님이 사실 약간 이제 합리적 추론으로 짚어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윤석열 지지자도 납득을 할 정도로 지금 이게 제가 있는 얘기예요.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이 상당히 좀 체념한 듯 낙담한 듯 그러면서도
제 얘기가 이제 합리적이니까 합리적이죠. 인정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겠지만 또 뉴탐사 시청자분들은 또 하루라도 더 빨리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네.